시간은요, 이선엽 신한금융부자 영업부 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부장님 일부 잠시 보셨죠? 저희 기다리시다가. 그럼요. 많이 봤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고요. 저희 증권사에서 새겨들어야 될 일들이 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많이 계신 뭐 주린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고객들도 계실 건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수익을 주면서 동반해서 가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리서치 있을 때 회사에서 팔라는 상품 팔지 말라고 많이 했다가 정말 많이 끌려갔었습니다. 아이고. 예, 아. 최소한 예.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분석이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 판단해서 아 이거는 정말 팔면 안 된다라는 상품이었다고 했을 때는 네. 정말 많이 거부를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아마 많은 고객들 저희 지점에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네. 예. 지금 리서치 센터장 하시다가 지금 영업 쪽으로 오신 지가 이제 이제 한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되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영업 쪽으로 오셨습니다. 일부러 원해서 왔고요. 뭐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보면 야 너 혹시 떨려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도 뭐 일부 회사에서 뭐 임원 제의도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 거부하고 분석도 분석이지만 이제는 뭐 실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저도 이제 최일선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맡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같이 호흡하고 싶었어요. 원래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리서치 오기 전에 잠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해서 예. 회사한테 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일선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제가 지금은 EJ 시장이라고 맞습니다. 예. 하셨는데 예. EJ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오랑캐를 잡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통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예, 예. 어떤 의도로 이런 화두를 던져 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긴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긴축은 굉장히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긴축을 했을 경우 물가를 다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연준이 뭐 이미 시장 전망을 계속 틀려왔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예상보다 강한 물가,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현재 물가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한 군데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수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병목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워낙 많이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강력한 초과 수요가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부분, 뭐 이거 이외에도 뭐 그린 인플레이션 관련도 있고 아니면 노동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현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현재 연준이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연준이 못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부 경기를 훼손하는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내걸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장기 성장을 위해서 또 지속 성장을 위해서 네.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장기 성장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기 훼손을 감행을 하겠다. 결국 EJ라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오랑캐는 물가일 거고 또 다른 오랑캐는 아시다시피 경기 훼손이겠죠. 아하. 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불편한 이슈가 되겠지만 일부 어느 정도의 경기를 훼손시켜서 경기가 훼손되면 초과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으니 일단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 또는 물가를 일정 부분 눌러놓고 향후 오미크론이라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공급 측면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을 벌자라는 의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네.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EJ 관점에서 연준의 어떤 정책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EJ의 앞에 그 E는 오랑캐는 약간의 경기 훼손.
그렇습니다. 제2 뒤에 나오는 E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자. 그렇죠. 약 예. 조금 아프더라도 박힌 총알 빼고 여기다가 또막 그렇죠.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면 팔을 좀 자르더라도 예. 살자. 그렇죠. 길게 가자.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연준 말고도 미국에 있는 뭐 이번에 다이먼도 그랬고 JP 모건의 다이먼 네. 다 그랬고 많은 분들이 요즘 분석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예. 뭐 그게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하나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부채입니다. 자, 성장이 없는데 쌓여있는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물가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 사실은 경기 다 죽는다는 얘기죠. 네. 그 부채 문제 터질 텐데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노리고 있는 건 아마 어제 그 윤지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취해야 될 정책보다 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연준을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보여서 아 연준이 되게 세게 할 수 있으니 앞으로 물가는 그죠? 차츰차츰 네, 빠질 예.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심어주게 한 부분이 현재의 어떤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EJ 관점에서 연준의 시각을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예. 근데 지금 경제적- 부장님 말씀하신 EJ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예. 어느 정도 딱 느낌이 오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산 시장이나 전반적인 어떤 경기가 좀 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쭉 연준을 갖다 지켜봐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연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뭐 EJ 하시니까 또 떠오르는 한자 성어가 교각사루예요. 아, 예. 이 쏙불 바로 잡으려다가 이제 잘못하면 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러다가 이거 좀 혹시나 경기가 쿨다운 정도의 자산 시장의 어느 정도의 조정 차원의 하락이 아니고 이거다 이거 한번 뚝 부러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동안에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경제계에서도 네. 연준이 최근에 말을 많이 바꾸면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물가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아니라 연준이 최근까지도 이렇게 실수를 계속 해왔고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얘기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해서 이거 완전히 경기를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예. 진짜 물가는 잡을 수 있는 건가? 글쎄. 그렇죠. 예. 어설프게 하다가 또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맞아요. 네. 뭐 다른 우려들도 있겠지만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금 누구보다도 누구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야 되면 저는 로렌스 서머스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존에 시장에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전에 뭐 연준 의장에 대한 후보도 올라왔던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이 많이 계속 네. 경고도 하셨는데 네. 그분이 경고를 하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연준이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 되고 이런 입장 내에서 어쨌든 간에 로렌스 서머스라는 분이 좀 말을 바꿔서 네. 연준이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긴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신뢰를 찾아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이분을 통해서 한번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듭니다. 물론 이 이전에라도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물가가 잡힌다라면 또 말할 나위가 없겠죠. 예,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제일 문제가 부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지금 많이 잊고 계셨겠지만 물가도 중요하지만 부채 문제도 되게 큽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채 문제는 반드시 성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성장도 지속적으로 해서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어려운 일이 경제 문제라면 어느 정도 해결에 대한 방점이 있을 텐데
사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본인들도 알 수는 없을 거고 네. 그러면서 정책들이 많이 꼬여가고 있는 형국들이 우리를 좀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비하면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하다가도 최근 들어서는 좀 슬슬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조정 시작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조금씩 나오던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현재 미국에서 단기 경기 훼손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즉 현재 초과 수요를 짓눌러서 그죠 소비를 좀 짓눌러야 되겠죠 하는 요 부분들이 미국 시장 또는 미국 경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충분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뭐 우리가 하는 QT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도 미국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 중심으로는 다소 고민이 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리스크 차원에서 일부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예. 부장님도 금요일 날 미국 지표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뭐 소매 판매니 예. 무슨 뭐 소비자 태도 지수니 지표 보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지금 꺾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연준이 취했던 조치로 그게 꺾였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현재까지는 일단은 높아진 물가, 그렇죠? 그 비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소비 지표가 꺾이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네. 나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향후에 하락할 수 있는 기폭제도 된다라면 어차피 맞는 악재라면 이 악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수요가 조금씩 감소를 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지수는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가 더 올라오는 게 더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네네네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네. 놓고 보면 이거를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차피 맞을 거라면 이거를 통해서 흔히 그래서 논개 작전이죠. 그렇죠? 소비도 빠지지만 이 빠지는 소비가 물가도 끌어내려 줄 수 있다라면 우리한테 꼭 나쁜 것만인가 현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그런 어떤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선엽 부장님은 외국인들 지금 스탠스나 속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살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 하이닉스 같은 거는 매집하는 느낌도 들긴 드는데 맞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예. 수급이 뭐 샀다 팔았다가 최근에 이제 네. 외국인 매매가 사실 일관성이 없긴 하지만 네. 지난 연말부터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매수 기조가 조금씩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율도 보시면 시장 불안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맞아요. 물론 네. 1100, 뭐 1200원대는 또 왔다 갔다 했지만 한번 지금은 계속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강세였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예,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여건이 굉장히 더 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 빼놓고는 신흥국가들도 지금 대부분 견조한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만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한국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내부적인 문제로 우리 기관 수급이 많이 꼬이면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 뭐 청약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 여건이 불리해지고 내부적으로 나온 요건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 부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예. 들면 최근에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아파트 문제로 오늘 건설주를 끌어내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 또 불편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또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카카오 관련해서 또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조사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굵직굵직한 지수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뭐 예. 때문에? 뭐 때문에 보셔가지고 조사? 뭐 고발이 있었었고 아마 그 탈세와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걸로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가 뭐 공식화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크든 작든 간에 그렇잖아 투자 심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좀 더 내부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외국인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다 보니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또는 일부 IT 대형주는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자, 이게 안 빠졌는데 지수가 이 정도 빠졌다라는 얘기는 이 외 기타 종목이나 업종들은 훨씬 더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보다 느끼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소외감 또는 분들은 굉장히 좀 더 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성인 씨 일부에서 말했던 전반적인 카페 같은데 분위기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 낙폭보다도 좀 더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아주 많이 안 좋고요. 실제 저도 이제 영업점에 나와 보니까 하루하루 갈수록 반대 매매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반대 있어요. 매매가? 예,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어떤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대형주들은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뭐 지수에 비해서 또 시장 여건에 비하면 선방하고 뭐, 있죠. 예, 많이 빠졌다라고 보긴 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걸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온도는 너무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뭐 지금 버티고 있는 업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그래요. 거라고 예, 보면 예.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또 외국인 수급 여건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본다고 해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클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부장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저 기관들 이제 수급 분석하다 보면 기관 쪽에 보면 이제 정권 선물 뭐 네. 이렇게 투신 보험 이렇게 네. 나누어지는데 네. 정권 선물 쪽이 보면 주로 그거죠. 이렇게 현물하고 선물하고 연계해서 차익거래하는 차익거래를 거지 방향성 매매는 아니죠. 방향성 매매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차익거래를 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는 우정사업본부가 있고 예. 큰 세력 중에서 예. 또는 이제 증권사 요 선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방향성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거라서 내릴 거라서 하는 매매가 아니고 네.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그러죠. 프로그램 해놔서 이런 조건이 되면 매물을 쏟아내. 이런 조건이 되면 샀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사실 자주 들어왔다 나왔다 해줘야 변동성이 커야 사실 차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이분들이 차익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개인 투자분들은 멍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 왜냐하면 예. 이분들이 매물을 쏟아낼 때는 그 관련 종목이 많이 빠지지만 이분들이 들어올릴 때는 특정 대형주만 오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 거 빠지고 나서 더 안 오르고 차라리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게 좀 빠지기도 했는데 오를 때 같이 올랐어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빠지는 데는 역할을 하는데 올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익 거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불편하게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사실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극심한 변동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악재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을 네. 해서 현대산업개발, 뭐 세트리온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투자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고 뭐 수십 년 동안 투자도 해보고 리서치도 해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라면 일단 지켜보는 거겠죠. 저 무리하게 투자, 특히 이제 반대 매매가 많다라는 얘기는 이런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지양을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될 때는 아예 방향성이 결정되면 위험이 덜합니다. 아예 오르는 시장이거나 아니면 아예 빠지는 시장이라면 확실히 내리는 시장이거나. 왜냐면 그때면 얼마나 싼지 또 알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 방향성도 애매하고 가늠이 안 되는 그렇죠. 시기라고 보시는 연준 같은 경우가 뭐 말을 바꾸는 주기가 뭐 6달이 모르는데 뭐 2, 3주 만에도 말을 바꾸는 그런 형국이 있다라고 보면 이 변동성을 과연 우리 입장에서 견디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럴 때는 최소한 무리한 매매라든가 또는 신용을 쓰는 매매는 가급적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이럴 때 뭘 사야 되냐 그러는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돈을 들고 지켜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뭐 슬금슬금 지금 미국채 10년물 1.8%를 올라서기도 네네. 했는데 예. 네, 맞아요. 전고점을 좀 올랐었고 우리 한은도 그렇게 했고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국내에서도 금리 막 국채 선물이 네. 많이 흘러내리고 했는데 지금 요 금리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관심 좀 예민합니까? 많이 예민하죠. 네. 첫 번째는 어쨌든
금리가 전체적인 수준이 아직은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네,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국채 금리가 오를 때 2년물하고 10년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2년물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을 반영하고 미국채 기준입니다. 10년물은 경기를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많이 오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올리는 거고 또 10년물이 더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 올리는 것보다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2년물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금리를 올리는 게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올리는 속도도 문제가 되고 또 현재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 또 뭐 부장님 뭐 영업 부장이라 하지만 항상 또 저 태생을 갖다 속일 수가 없으니까 또 어제 또 중국 지표 막 네, 나왔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예. 네, 중국 지표도 한번 좀 이렇게 해석해 주신다. 우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고 네. 특히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아진 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뭐 우리 김경환 위원님 뭐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네. 첫 번째는 좋든 싫든 간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위축이 됐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너무 극단적인 봉쇄 정치를 취하고 있는 게 소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극단적이죠. 예, 아주 소위 말하는 그 극단적입니다. 제로 코로나. 예, 예. 저도 이제 중국을 아주 자주 갔지만 중국은 항상 볼 때마다 우리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 경기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려워진 것들 부담이 되는데 핵심은 그럼 중국 경기가 언제 좋아질 거냐 여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이 극단적인 봉쇄 정치가 봉쇄 이 정책이 올림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자체를 끝까지 막기 위함인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월 20일 날 끝나는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서만 한 거라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는 이전만큼의 봉쇄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올림픽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코로나 자체가 번지는 걸 원래 막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현재는 극단적인 봉쇄 정체가 생각보다 뒤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경기에 대한 부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부진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여러 유튜브에서 올해 혹시 문제가 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느냐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 오미크론이 번지면 네.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뭐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국 경제가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중국 경제가 지금 취하고는 봉쇄가 올림픽만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그 뒤에도 원래 그냥 코로나 자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한테 얻는 부담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향후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냐는 현재 미국에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오미크론에서 시장에는 많은 분들이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끝나간다. 네네. 끝나가는 끝나간다. 단계다. 물론 이제 파우치 소장은 아직 모른다. 더 봐야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파우치 말 안 그렇죠? 믿습니다. 예. 그 저도. 양반 말 바뀐 거 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앞으로 한 달이 전 고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 달 동안 일단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번졌는데 갑자기 확 줄더라. 그죠? 그게 첫 번째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줄고 나니 입원율도 확 더 줄더라. 그리고 사망률도 떨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기대가 있는다라면 혹시 중국이 봉쇄를 한다고 해도 그 시차가 있을 것이니 네. 있을 것이니 아 그래 중국도 이렇게 했지만 또 중국도 그걸 봤을 거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많이 감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전염병이고 그 누구도 뭐 제가 뭐 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해 볼 때 좀 그렇고요. 어쨌든 첫 번째 판단은 과연 중국이 이 봉쇄가 우리가 하는 올림픽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지금과 변함없이 할 것인지에 따라서 중국 경기의 둔화 정도는 더 이어질 수도 아니면은 거기가 전환점이 될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봉쇄의 목적,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죠. 예. 따라서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이 봉쇄가 결국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끝났는데도 똑같으면 그 이유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올림픽 예. 끝나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쓴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경기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 경기가 부담인 게 우리 경기에 안 좋다라는 건 분명한데 네. 이전에 델타 변이하고는 조금 차별은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공급망 우려는 맞는데 네. 동남아에 있었던 공급망에 대한 우려는 예. 우리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재고 증가로 나타났어요. 반도체 재고 증가. 네. 즉 동남아에서 대부분 전자제품과 관련된 부품이 생산이 안 됐는데 우리만 D램이 생산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그죠? 우리 물건만 많이 남아 돌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의 공급망 변화는 우리 것도 같이 섭니다. 우리 것도 같이 스탑이 되거든. 시안 공장 같은 네, 경우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건 맞아요. 음.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는 재고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건 사실인데 델타 변이 때보다는 재고 증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영향은 덜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지 말고 냉정하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저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좀 소나기는 좀 피해야 소나기죠. 되거든요. 맞습니다. 소나기는 뭐 천만 밑으로 가든 네. 어디를 뭐 하든 못해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냥 뭐 생수를 하나 사서라도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뭐 이 비가 언제 그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다음을 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동안에 무슨 이렇게 그야말로 이 투더문 각도 수직 상승하다가 지금 뚝뚝 부러지고 있는 것들도 기회가 올라오면 오겠지만 그거는 제가 너무 변동성이 크고 네. 그런 거 말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나마 좀 가슴 덜 떨리면서 좀 이렇게 투자할 만한 지금 부장님께서는 어느 쪽을 이렇게 주목하시는지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저는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시장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상반기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금리 오르는 거나 경기가 부진한 데 따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IT 중에서는 하드웨어였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겠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자동차 자체보다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기차로 성장했을 때 또 플랫폼으로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중대형 부품 있죠. 소형이 아니라 이런 쪽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IT 하드웨어라지 하지만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뭐 전기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LG도 뭐 최근엔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LG 쪽에서도 뭐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올해는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땐 상반기에는 이런 쪽을 조금 더 두드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해외 시장이 항상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이미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이미 그린과 관련해서 많은 선투자를 했었는데 그 그린과 관련해서 탄소 제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벽에 부딪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 선진국이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 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나 천연가스를 넣었다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을 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관련주들이 우리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과
관련한 것들이 상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반기는 뭐 지금 하반기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뭐좀 어렵죠. 먼 예. 얘기죠. 솔직히 요즘 지난 그 코로나 이후부터 저도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전 같으면 주도주가 보통 한 번 주도주면 2년 이상을 가는데 맞아요. 요즘은 분기로 끝나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일단은 참 호흡이 짧아. 흐름이 되게 빨라진 네.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만큼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시각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도 뭐 두 소장님께서 네. 우리나라 장기 투자가 아니다. 저도 뭐 거기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사실 장기 투자에서 돈 번 분들은 해외 나가 있었었거나 아니면 저희들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이고. 안 팔았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2만 원대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대중공업 새로 상장한 거 말고 예예. 옛날 그때 네. 옛날에 예. 그 2만 얼마까지 빠졌던 거 대부분 뭐 증권사 영업직원들 했으면 지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팔라 했었는데 연락 안 됐던 분들이 50만 원에 파셨어요. 그랬던 사례가 이제 우스운 사례도 있었던 맞아요. 것처럼 네. 저희들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었거나 네.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뒀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 예. 그 정도 10년, 15년 들어갈 정도로 해안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변동성이 심한데 예. 그래서 뭐 그냥 장기 투자라는 건 저도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그 정도 단기 투자할 정도 해안이 있으면 이런 방송 안 봐도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 정도 돼서 그렇죠? 본인 스스로 뭐 할 정도면 모르겠지만 네. 뭐 감히 뭐 유튜브 정도에 나오고 아니면 뭐 운용사에서 운용 몇 번 했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승부를 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어차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든가 중국 경기가 일단 위축된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네. 같고 미국도 장기 성장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경기를 훼손시키는 부분에 있다라면 특히 유동성을 빨아들이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성장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그래도 빠졌을 때 사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 뭐 시장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저가 매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사실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뭐 우리나라 분이긴 한데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순신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네, 분. 예, 가까운데 계시잖아요. 제가 광화문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가 매매라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분이 23전 23승 했었을 때 네. 그 가장 큰 비결은 물론 엄청나게 뛰어난 지략이 있으셨을 거고 또 그 지략 말고도 엄청난 훈련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를 자극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 없으면 그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지만 저도 이제 실전으로 돌아왔으니까 저희들 실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매매 방법을 취하냐면 했는데 틀릴 가능성 되게 높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고 일단 빼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가도 제 생각과 달라지면 일단 바로 거기서 현금화 정책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도 전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1년 내내 투자해야 되는 필요도 없을 것이고 네.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불확실성이 클 때 투자하는 것도 좋진 않거든요. 네. 워낙 많이 빠져서 저가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조금 애매할 때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많이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손실을 줄이면서 좋은 기회를 좀 많이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에 참 많이 공감하는 게 저도 예전에 막연하게 잡았던 포지션으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예. 이럴까 저럴까도 그런데도 뭐 심심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쉬었는데 하는 차원에서 괜히 했다가는 뭐 판판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 오시고 지금 한 35분여가 지났는데 네.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이선엽 부장님이 말씀이 정말 그 뭐랄까 그냥 이렇게 번지르르한 차원에서 그런 달비라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왜냐하면은 일단 귀에 꽂히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으세요. 무슨 원고 읽는 것도 아니신데 참 대단하신 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속도도 어지간히 말 느린 사람이 1.2배속 내지 1.5배속입니다. 벌써 이미 많은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좋은 말씀들 너무 많으신데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왜 이렇게 길지? 뭐 알겠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 가는데 이게 너무 긴 거 맞습니다. 아니야? 이게 없잖아 있었어요. 예, 그래요. 왜냐면 뭐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저거 3분이면 될 걸 가지고 왜 20분씩이나 얘기를 할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어차피 계속 연준이 틀릴만 할 거 뻔하는데 뭘 그걸 굳이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핵심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네. 결국 우리는 그래서 살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 핵심이 되게 중요하고 제 주변에서 사실 뭐 많이 비슷하겠지만 정말 주식으로 큰 돈 번 분들 네, 많지만 예. 이분도 경제 잘 모릅니다. 연준 이런 거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도 네. 불구하고 돈 잘 버시거든요. 뭘 아세요 그런 분들? 결국 뭐냐면 네. 이 얘기 들었을 때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판단을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려면 기준은 뭐예요? 결국은 핵심이 뭔가죠.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었을 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고 그래서 어느 분야에 부정적이고 어느 분야에 긍정적이고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유기적으로 굉장히 보시는 그럼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승희 씨 그것도 있어요. 쇠뻑. 그게 뭐예요? 쇠뻑 좋은 분들이 계셔.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예, 예. 야, 우리 승희 씨가 참,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야, 승희 씨 힘들겠다 소리 하겠다. 쇠뻑을 못 알아듣는구나. 어떤 복의 일종인가요? 사실 옛날에는 문칠기삼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문칠복삼이라고. 문칠복삼. 예, 모르지 뭐 이런 거. 네. 요즘 또 유행한 말이 재화만사성이라고. 재화. 재화만사성. 가화만사성처럼. 예. 돈이 예, 다 맞습니다. 많은 걸 표현이네요. 한다. 네. 늙으면 돈이 달 줄 알았더니 실제 늙어보니 돈이 다더라. 아이고. 이런 얘기들 늙어보니 많이 돈이 다더라. 좋은 표현이 얘기들 많이 아닌가? 하셨으니까. 예. 그래요, 승희 씨. 많이 보셔야 또 이선엽 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더 많겠지만 오늘 우리 여기서 끊읍시다. 예. 왜냐하면은 부장님도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고 우리 부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어느 정도 전하실 메시지는 다 전달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또 내일 전투하셔야죠. 예. 네, 오늘은 일찍 좀 마쳐서 예. 휴식들 하시고 내일 또 만만치 않은 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잘 다들 잘 들었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